엄마, 아직도 아버지 얘기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 사람 가족 아니었어요. 나는 잊고 싶은데 엄마는 왜 자꾸 그때로 돌아가요? 그 반지 이제 좀 빼요. 그거 볼 때마다 숨이 막혀요. 나한테 그건 상처예요. 아버진 이제 없어요.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지켜요? 그 사람은 우리를 지켜준 적 없잖아요. 이제 좀 놓으세요. 됐어요. 제가 끝내드릴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오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벌써 8년째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야만 했어요. 혼자 먹을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야 하루가 끝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만큼은요. 된장찌개 간을 맞추는 건 참 오묘한 일이에요.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그 사람은 항상 제 손맛이 최고라고 했죠. 거짓말 같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오늘은 두부도 넉넉히 넣고 애호박도 듬뿍 넣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대로요. 밥솥 뚜껑을 열면 김이 확 올라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곧 현관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여보, 나왔소 하고 들어올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요. 식탁에 밥그릇을 2개 놓습니다. 하나는 제 자리에, 하나는 맞은편 빈 의자 앞에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아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 일상이에요. 제 하루의 마침표 같은 거예요. 여보, 오늘도 잘 있었죠? 텅 빈 의자를 보며 말을 건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말을 하게 돼요. 오늘 마트에서 무값이 올랐다는 얘기. 옆집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텔레비전에서 본 날씨 소식까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그 사람한테 들려줘요. 마치 그 사람이 듣고 있는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듣고 있을지도 모르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고요해요. 저는 일부러 텔레비전도 켜지 않아요. 그냥 숟가락 소리만 들으면서 천천히 먹어요. 가끔 맞은편 의자를 보면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안경을 고쳐 쓰면서 신문을 보던 모습,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 모든 게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제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어요. 40년을 함께한 반지예요. 표면은 흠집투성이고 장식도 많이 낡았지만 전 이 반지를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설거지할 때도, 잠잘 때도, 목욕할 때도 항상 끼고 있었어요. 이게 저와 그 사람 사이의 약속이거든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던 약속. 비록 그 사람은 떠났지만 전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요즘 아들과는 한 달에 1~2번 정도 통화해요. 그것도 짧게요. 아들도 바쁘고 저도 뭐 특별히 할 말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응, 엄마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 내일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집 근처 볼 일이 있어서요. 짧은 통화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온대요. 얼마 만인가요? 2달? 아니 3달쯤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냉장고로 달려갔어요. 내일 저녁에 뭘 해줄까? 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였지?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김치찌개요. 어릴 적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돼지고기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재료는 충분했어요.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치도 좀 더 썰어놓고 고기도 미리 재워놔야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린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혼자 먹는 밥과 함께 먹는 밥은 같은 음식이어도 맛이 다르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옷장을 열었어요.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서 다림질을 했어요. 내일은 좀 단정하게 입고 싶었어요. 아들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도 잠이 잘 안 왔어요. 오랜만에 그 사람한테 말을 많이 했어요. 맞은편 어둠을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내일 우리 아들 와요. 김치찌개 끓여줄 거예요. 당신도 좋아하던 음식이잖아요. 내일은 좀 떠들썩하겠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전 그 사람이 어둠 속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렇게 제 하루가 저물었어요. 내일을 기다리면서요. 오래된 저녁상 위로 또 하루의 밤이 내려앉았어요. 8년 동안 매일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내일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김치를 한 번 더 썰고 돼지고기를 양념에 재워놨어요. 두부도 사다가 물기를 빼놓고 파도 송송 썰어서 준비했죠. 손이 바쁘니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서 옷도 여러 벌 갈아입어 봤어요. 이건 너무 낡았나, 저건 너무 화려한가. 결국 남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그 사람이 예쁘다고 했던 옷이에요. 저녁 5시쯤 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계속 현관문 쪽을 쳐다봤어요. 벌써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는지 몰라요. 6시, 6시 반. 아들이 온다고 했던 시간이 지나갔지만 전 기다렸어요. 원래 일하는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와도 돼요. 7시가 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어요. 너무 반가워서 뛰어갈 뻔했지만 진정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도 좀 야위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요. 그래도 제 아들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서 와. 배고프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네, 들어갈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식탁에 찌개를 올리고 밥도 담아냈어요. 김치며 반찬도 정성껏 차렸죠. 오랜만에 차리는 두 사람분의 상이었어요. 그 사람 자리는 비워뒀지만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밥을 먹는데 아들이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질만 하고 고개도 잘 안 들고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여전히 아버지 얘기하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잠깐 망설였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저 사실대로 말했어요. 가끔, 하지. 그 사람도 나름대로 가족 위에 살았단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한텐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요? 엄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술도 마셨고, 화도 잘 냈고, 가끔은 폭력적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일했고,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들아, 사람이 완벽할 순 없지 않니? 엄마는 맞으면서도 그 사람 편을 들었잖아요. 저한테 참으라고 아버지도 힘드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오래된 상처가 느껴졌어요.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요. 하지만 전 그저 참으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생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엄마는 아직도 아버지 밥상 차리고 아버지 얘기하고 그 반지 끼고 계시잖아요. 아들이 제 손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제 약지에 낀 반지를요. 됐어요. 갑자기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빨라서 제가 놀랄 틈도 없었어요. 이제 좀 놓으세요. 아버진 이제 없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반지를 빼려고 했어요. 전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지만 아들은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순간 반지가 빠져나갔어요. 40년 동안 제 손가락에 있던 그 반지가요. 안 돼! 그건 안 돼!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창을 활짝 열었어요. 제가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반지를 던졌어요. 제 눈앞에서요. 밤 어둠 속으로 제 반지가 날아갔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제 손가락만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거기 있던 반지가 사라진 그 자리를요. 손가락에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고 문이 닫혔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그대로 있었어요. 김이 다 식어버린 찌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반지가 사라진 제 손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람과의 약속이 깨진 것 같았어요.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하나까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식탁의 찌개는 완전히 식었고 방 안은 어두워졌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의 빈자리만 계속 만지작거렸죠. 40년 동안 거기 있던 반지가 사라지니까 손가락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반지가 어디로 떨어졌을까?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해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랍을 뒤져서 손전등을 찾았어요. 다행히 건전지가 살아 있었어요.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떨려서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도 못했어요. 그냥 질질 끌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은 생각보다 더 추웠어요. 10월 말 밤 공기는 차가웠죠. 하지만 추위 같은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아파트 화단 쪽으로 갔어요. 우리 집 창문 아래쯤일 거예요. 손전등 불빛으로 땅바닥을 비췄어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낙엽을 헤치기 시작했어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손으로 흙을 만지고 돌멩이를 만지고 나뭇가지를 만졌어요. 하지만 반지는 없었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제발 나와줘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속 찾았어요. 화단을 다 뒤지고 나서 놀이터 쪽으로 갔어요. 혹시 바람에 날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네 밑, 미끄럼틀 아래, 벤치 밑까지 다 뒤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를 비췄지만 금빛 반짝임은 보이지 않았어요. 모래 놀이터에도 가봤어요. 무릎을 꿇고 모래를 헤쳤어요. 차갑고 축축한 모래가 손톱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파고 또 찾았어요. 하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지켜줘야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손은 흙투성이가 됐고 무릎은 젖어 있었어요. 외투에도 흙이 묻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반지만 찾으면 됐어요. 그것만 찾으면요. 주차장 쪽으로도 가봤어요. 혹시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차들 사이를 다니면서 손전등을 비췄어요. 바닥을 훑고 또 훑었어요. 배수구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 안까지 들여다봤어요. 깜깜한 구멍만 보일 뿐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손전등 불빛이 점점 약해졌어요. 건전지가 다 달아가는 모양이에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손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쉬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화단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찾았던 곳을 또 찾았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낙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살폈어요. 하지만 역시 없었어요. 여보, 내가 못 지켰어요. 우리 약속. 내가 깼어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손전등은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밤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일어나야 할 것 같았어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어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흙이 묻어 있고 외투도 더러워져 있었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도 그 찌개가 있었어요. 완전히 굳어버린 찌개요. 그걸 보자 또 눈물이 났어요. 오늘 하루가 다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검은 흙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을 씻으면서 텅 빈 약지를 봤어요. 하얀 자국만 남아있는 그 손가락을요. 40년 동안 반지가 햇볕을 가려줘서 그 부분만 하얗게 남았어요. 마치 유령 같았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자리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늙고 지친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있고 주름은 더 깊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들 말이 맞는 걸까요? 전 정말 놓아야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그 기억들을, 그 약속을. 하지만 어떡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그냥 지워버릴 수 있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반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어둠만 깊어져 갔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고양이 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저는 계속 반지를 찾고 있었어요. 끝없는 어둠 속에서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연락은 뚝 끊겼어요. 아들도 전화를 안 했고 저도 먼저 걸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섭섭하다고 해야 할까요?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야. 네. 엄마.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요. 짧은 대화였어요.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은데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통화가 끝났어요. 추석이 되었어요.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문자만 보냈어요.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아침에 전화 한 통 받는 게 전부였어요. 통화는 3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송편 드시고요. 그래, 너도 잘 먹고.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혼자 차린 명절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아들이라도 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혼자 사는 데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척하며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마트에 가고 저녁이 되면 또 혼자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문득문득 손가락에 빈자리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왼손 약지를 보면 하얀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아들의 얼굴, 창밖으로 날아간 반지, 밤새 찾아 헤매던 기억. 그 모든 게 선명하게 살아났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어요. 괜히 말을 꺼냈지. 내가 참을 걸. 혼자 중얼거리며 자책했어요. 제가 아들 앞에서 그 사람 얘기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또 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어요. 반지를 잃어버린 지도 몇 년이 지났고요. 하지만 전 여전히 저녁마다 두 사람분의 밥그릇을 놓았어요. 그 습관만은 버리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도 잘 있었죠? 텅 빈 의자 앞에 말을 건넸어요. 예전과 똑같이요. 손가락에 반지가 없다는 것만 달랐어요. 가끔 무의식 중에 반지를 만지려고 했다가 빈 손가락을 만지고는 깜짝 놀라곤 했어요. 아들과는 그저 그렇게 지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통화하고 명절에 짧은 문자를 주고받고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처럼 집에 오지는 않았어요. 볼 일이 있어도 근처에만 왔다 가고 집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김치를 봤어요. 그날 끓였던 김치찌개가 생각났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왔던 그날이요. 그날의 저녁상, 식어가던 찌개, 날아간 반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카트를 밀고 서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마트 한가운데서 할머니가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쯤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예전처럼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이 더 늘었어요. 머리도 더 새었고요. 저는 계속 늙어가는데 아들과의 시간은 그날 밤에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여보,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한테 너무 당신 얘기만 했던 걸까요? 맞은편 빈 공간을 보며 물었어요. 언제나 그랬듯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전 계속 물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빈 손가락을 보며 생각했어요. 반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그 놀이터 어딘가에 묻혀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주워갔을까요? 비가 와서 하수구로 떠내려갔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손가락에 하얀 자국을 쓰다듬었어요. 반지는 사라졌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사람들은 떠나지만 그들이 남긴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반지.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예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말하고, 혼자 잠드는 하루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 이미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이 들었어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손자 생각이 났어요. 지훈이요. 벌써 몇 살이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날 오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전화를 하다니요. 여보세요? 엄마, 저 성민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갑자기 급한 출장이 생겼는데 지훈이를 며칠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 망설여졌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손자를 맞는 게 괜찮을까요? 하지만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래, 데려와. 감사합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집에 아이 목소리가 들리겠구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당장 마트에 가야겠어요. 마트에서 과자며 우유며 과일이며 이것저것 샀어요. 손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많이 사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청소도 했어요. 먼지를 닦고 이불도 털고 방도 정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까 아들과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지훈이는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됐나 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아들은 서둘러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지훈이 밥 잘 챙겨주시고요. 놀이터 가고 싶다고 하면 데려가 주세요. 그래, 걱정 마. 그럼 다녀올게요. 아들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고는 급하게 나갔어요.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 지훈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지훈이는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살폈어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가서 계란을 꺼냈어요. 계란말이를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은 계란말이를 좋아하잖아요. 지훈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을 잡으니까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들도 이렇게 제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곤 했었죠.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지훈이는 신이 나서 뛰어갔어요.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시소도 타고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해맑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한참을 놀다가 지훈이가 모래놀이터 쪽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뭔가를 파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래 파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뛰어가 봤더니 지훈이 손에 뭔가가 있었어요. 반짝거려요. 예쁘죠? 순간 숨이 멎었어요. 지훈이 손에는 낡은 금빛 반지가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장식은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분명히 반지였어요. 지훈아, 그거 할머니한테 줄래? 네, 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어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안쪽을 보니까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J&C. 정자와 철수. 저와 남편의 이니셜이었어요. 이건 여보, 당신이 맞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몇 년을 찾아 헤맸던 반지가 제 손에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결국 다시 돌아왔구나.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파요?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무 기쁘서 그래. 지훈이를 꼭 안았어요.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어요. 지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그거 할머니 거예요. 응, 할머니 거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거란다. 다행이다. 찾아서 다행이에요.
지훈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찾아준 거예요. 제 손자가요. 벤치에 앉아서 반지를 닦았어요. 옷소매로 조심조심 문질렀어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금빛은 여전히 빛났어요. 손가락에 끼워봤어요. 조금 헐거워졌지만 여전히 제 손가락에 맞았어요. 여보, 정말 오래 걸렸어요.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훈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할머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디 계신데요? 하늘에 계셔. 하지만 할머니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단다. 아, 그렇구나. 지훈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꽃잎이 하늘거리며 날아갔어요. 저는 반지를 낀 손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반지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보, 이제야 우리 다시 만났네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집 가요. 그래,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왼손 약지의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것도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요. 기다리면 언젠가는요. 그날 밤 지훈이는 일찍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했나 봐요. 작은 방에서 새근새근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장식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표면에는 긁힌 자국이 많았어요. 몇 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안쪽에 J&C는 아직도 선명했어요. 물티슈를 꺼내서 반지를 닦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흙냄새가 섞인 금속 냄새가 났어요.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추억의 냄새 같았어요. 한참을 닦다 보니 반지가 조금 더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새 것처럼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 모습이 조금씩 보였어요. 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봤어요. 여전히 맞았어요. 몇 년이 지났어도 제 손가락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 불빛 아래서 반지를 바라봤어요. 금빛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 빛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손가락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허전했는지요. 여보, 내가 미안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요. 당신 탓만 했는데 사실 내 마음이 문제였죠. 전 당신을 놓지 못했어요.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반지를 쥔 손을 가슴에 댔어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 말이 맞았어요. 전 당신한테만 매달려 있었어요. 아들의 상처는 보지 못한 채로요. 당신과의 추억만 지키려고 했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근데 여보, 이 반지가 돌아왔어요. 우리 손자가 찾아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보낸 신호일까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그 너머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어쩌면 당신이 돌아오라고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지 말라고요.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이요. 옆을 돌아봤어요. 물론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의 온기가요. 괜찮아, 당신은 잘 살았어.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제 목소리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의 모습이요. 그때는 둘 다 25이었어요. 아직 주름도 없고 머리도 까맣고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었죠.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여보. 혼자 웃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싸우기도 했고 화해하기도 했어요.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어요.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였잖아요. 반지를 다시 쳐다봤어요. 낡고 상처난 반지였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우리 삶이 그랬으니까요. 여보, 이제 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저는 그게 남편일 거라고 상상했어요. 당신도 편하게 쉬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전 이제 잘 살 거예요. 반지를 손가락에 꼈어요. 딱 맞았어요.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 속에 누웠어요. 반지를 낀 손을 가슴에 올렸어요. 심장 박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가슴을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그리움은 있었지만 그게 더 이상 고통은 아니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젊은 모습도 아니고 늙은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벚꽃길을 따라서요. 꽃이 피날리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여보, 행복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나도. 남편이 대답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요. 그래, 함께여서 좋았어.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가야 해. 남편이 말했어요. 벌써요? 하지만 괜찮아. 우린 항상 함께니까. 남편이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멀어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깨어났을 때 아침이었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어요. 손가락에 반지가 반짝였어요. 꿈에서 본 남편의 미소가 생각났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작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커튼을 걷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지훈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이고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지훈이가 그걸 보고 물었어요. 할머니, 그 반지 계속 끼고 계실 거예요? 응, 그럴 거야. 예뻐요. 고마워, 지훈아. 반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이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끔 반지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마음속으로 남편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출장을 마친 아들이 지훈이를 데리러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저녁이래요. 며칠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지훈이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건 여전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았어요. 엄마, 지훈이 잘 지냈어요? 그럼 아주 잘 놀았지.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훈이가 달려가서 아빠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훈아, 가방 챙겨. 네, 아빠.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아들과 저만 남았어요.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 반지를 봤어요. 제가 닦아서 티슈 위에 올려놨던 반지요. 아들의 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훈이가 놀이터에서 찾았단다. 내가 던졌던 그 반지, 이제야 돌아왔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반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가 찾아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몇 년 동안 찾아 헤맸거든.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가방을 내려놨어요. 지퍼를 열고 안을 뒤적였어요. 뭐 찾니? 잠깐만요. 아들이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하얀색 천으로 된 보자기였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 안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반지였어요. 또 하나의 반지가 거기 있었어요. 이게 뭐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자기에서 반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식탁 위에는 이제 반지가 2개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낀 반지, 하나는 아들이 꺼낸 반지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사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에 제가 다시 주웠어요. 뭐라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반지를 던지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내려갔어요. 놀이터에서 찾았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요. 엄마한테 돌려드리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잔인했잖아요. 엄마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그럼 그동안 계속 네,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앞에 서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럼 이건 뭔가요? 지훈이가 찾은 이 반지는요. 아들이 식탁 위에 두 반지를 가리켰어요. 제가 주운 게 이거예요. 장식이 온전한 반지를 가리켰어요. 그럼 지훈이가 찾은 건? 다른 반지인 것 같아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몇 년 동안 저는 남편의 반지를 찾는다고 밤마다 헤맸어요. 손가락의 빈자리를 보며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 반지는 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찾아준 반지는 전혀 다른 반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요. 아들이 계속 울었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두 개의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하나는 남편의 반지였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반지요. 하나는 누군가의 반지였어요. 흙 속에 묻혀 있다가 우연히 발견된 반지요.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나는 잃은 기억이고 하나는 지켜온 마음이네. 아들을 쳐다봤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내가 미안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 잔인했지. 하지만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컸을 테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됐는데. 이제 됐어. 끝났어. 두 개의 반지를 손에 쥐었어요. 하나는 진짜였고 하나는 가짜였어요. 아니, 둘 다 진짜였어요. 하나는 과거의 약속이었고 하나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두 개의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는 매끈했고 하나는 거칠었어요. 하나는 장식이 온전했고 하나는 많이 닳았어요. 하지만 둘 다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이었어요. 제 아들이었어요. 많이 컸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성민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했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내 아버지한테만 매달려서 정작 내 상처는 보지 못했어. 아들의 어깨가 떨렸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저는 평생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화내는 모습, 술 마신 모습,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모습 다 무서웠어요. 알아. 엄마도 알았어.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를 지키려고만 했잖아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일어나서 아들을 안았어요. 아들이 제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았겠구나. 엄마, 저 정말 후회했어요. 반지 던진 거. 알아.
그날 밤 찾아서 그냥 두고 오려고 했어요. 현관문 앞에요. 근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괴로웠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빨간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이제라도 돌려드려도 될까요? 그럼 아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던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손에 올려줬어요. 따뜻했어요. 아들의 손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 이제 이거 끼세요. 온전한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안쪽에 J&C를 봤어요. 정자와 철수. 저희 부부의 이니셜이요. 손가락에 끼워 봤어요. 딱 맞았어요. 역시 제 반지였어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지훈이가 찾아준 반지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반지였지만 이것도 소중했어요. 이 반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성민아, 이거 봐. 2개의 반지를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반지는 내 아버지 거야. 엄마와 아버지의 약속이지. 하지만 이 반지는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가 과거를 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 반지를 찾으면서 깨달았어. 엄마가 지켜야 할 건 반지가 아니라 추억이었어. 그리고 추억은 반지가 없어도 여기 있어. 가슴을 가리켰어요. 내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어. 많이 부족했고 너한테 상처도 줬지. 하지만 엄마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걸 인정하면서도 너의 상처도 인정할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아버지가 엄마한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고마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가요. 그래, 우리 지훈이. 지훈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지훈아, 고마워. 내가 찾아준 반지 덕분에 할머니 마음이 편해졌어. 진짜요? 다행이다. 그래, 정말 다행이야.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한테 큰 선물을 준 거야. 지훈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지훈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럼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엄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이번엔 제대로 된 저녁 먹으러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김치찌개요? 잠깐 망설여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김치찌개. 아들이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이번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엄마의 반지요. 알았어.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허전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손가락에 반지를 봤어요. 금빛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여보 봤죠?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빈 의자를 향해 말했어요. 반지도 돌아왔고 아들 마음도 돌아왔어요. 오래 걸렸지만 결국 다 돌아왔네요.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이제 정말로 돌아왔네요. 반지도 마음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긴 여정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오늘도 두 사람분의 밥그릇을 놓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어요. 집착이 아니라 추억이었어요. 놓지 못함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였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식탁에 2개의 그릇을 놓았어요. 반지를 낀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어요. 혼자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추억이 함께 있었고 희망이 함께 있었어요. 아들이 다음 주에 온다는 약속도 함께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앉아 반지를 보았어요. 손가락에 딱 맞는 그 반지를요.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반지를요. 사람이 잃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여보. 말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도, 저도, 당신도.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아들과의 저녁 약속도, 새로운 하루도, 앞으로 올 모든 것들이 기대됐어요. 여보, 세월이 흙을 덮어도 사랑은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조금 늦었지만, 다른 모습이었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손가락의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 빛을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여보. 전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하지만 앞을 보면서 살아갈게요. 창밖에 별을 봤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남편이라고 믿었어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잘 자요, 여보. 좋은 밤 되세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반지를 낀 손을 가슴에 올렸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평온함이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잃어버린 것들은 언젠가 돌아와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미로,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요. 그렇게 믿으면서 저는 조용히 잠들었어요. 꽃길 하나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꽃길을 피워냅니다.